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아직 미혼의 처자입니다. 나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건 나름 기분이 울적한 일이네요. 20대 후반 제 인생 로드맵 중 가장 중대사인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 더 서글픈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감히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건방지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원래 작년 가을 결혼을 계획했다가 과감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경우는 꽤나 흔한 경우더라고요. 사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 결혼 준비하다가 아니다 싶은 게 있다면 빠른 결정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금전적으로 복잡한 거 없이 파혼한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계약금을 날린 것도 있고 웨딩 촬영까지 해놔서 속이 좀 쓰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돈 들어가는 신혼집 계약 직전에 파혼했으니 큰 돈 손해본 거 없다 생각하고 위안 삼고 있네요. 저는 차라리 시댁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거나 남편이 나보다 능력이 없다거나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 사고방식이 나와 다르고 다르다 못해 염치도 없고 상식이 없는 건 극복 가능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할 뻔한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그랬습니다. 전 남자친구 엄마는 본인이 본 부인이고 며느리인 저를 마치 아들의 첩인 양 생각하는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질투의 화신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류의 시어머니들이 간혹 있긴 한데 제 경우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파혼했어요. 주위에서 저 파혼했다고 안 됐다 불쌍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하나같이 다 잘했다고 하네요. 특히 엄마가 제일 다행이라고 하세요.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제가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도 자꾸 어디서 선자리를 알아봐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원 없이 연애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엄마랑 아빠가 골라주는 사람도 몇 번 만나봐. 엄마도 네 아빠랑 손봐서 결혼해도 3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 나이 더 들면 다들 조건 맞춰 결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나는 아직 남자 만날 생각 없어. 파혼한 지 아직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나더러 선보러 다니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엄마 말 들어. 너 알아서 한다고 그놈이랑 결혼 준비하는 동안 그 집 엄마한테 당한 걸 생각해봐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취급을 받고도 참았니? 엄마가 또 그런 걸 봐야겠어?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는 남자니 뭐니 쉽게 마음을 못 여는 제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빨리 털어버리고 나의 삶을 사는 게 좋겠죠? 오늘 구독자 여러분에게 저의 파혼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전부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고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인데 당연히 상처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한다는데 아직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볼 마음이 생기지를 않네요. 아무튼 제가 만난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요. 파혼할 때 서로 못 볼 꼴을 보긴 했어도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그리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두루뭉술한 스타일에 자기 부모 말 거역한 적 없이 순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고지식한 면도 있고 외동 아들이라 부모님이 아들에게 투자도 많이 하는 듯 보였고 본인도 부모 덕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컸다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고요. 여자를 잘 리드하는 성격이라 제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많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남자친구와 만나 교제를 시작할 때
오히려 저희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데다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저에 비해 남자친구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이미 직장 생활 5년 차에 사람 대하는 것도 능수능란했어요. 저랑 8살 차이라서 그런지 마음도 넓고요. 매일 귀엽다, 이쁘다 말해주면서 저를 너무 이뻐해 줬습니다. 둘이 사귀면서 거의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 많은 사람이랑 사귄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선뜻 이러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걱정 많이 안 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딸이 만나는 사람 직접 얼굴 보시면 마음을 놓으시겠지.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인사드리는 김에 미리 사위로 점수도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오빠가 그래주면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근데 부담스럽지는 않겠어? 우리 이제 만난 지 고작 1년 넘었는데 아직은 내가 결혼할 나이는 아니잖아. 오빠도 돈 더 모아야 한다며. 결혼하는데 정해놓은 나이가 어딨어. 적당한 때 되면 하는 거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남자친구 의견대로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 말만 들었을 때는 나이차 때문에 걱정은 하셨지만 막상 만나보니 믿음직스럽다고 저와 교제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만난 지 1년 남짓이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저의 관계에 아주 확신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저를 더 좋아해 보이는 것이 안심되셨나 봐요. 처음 인사한 이후로 아빠는 간혹 남자친구를 주말에 초대해 이것저것 만난 것도 해주시고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아빠는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데 술도 좋아하시고 성격이 호탕하신 편이라 한번 사윗감으로 인정하시고는 가족처럼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오빠들 둘 장가 보낸 경험도 있고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를 결혼 전임에도 이름으로 편하게 부르고 최서방이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끝까지 남자친구에게 영준 씨라며 존대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같은 부모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남다른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벌써부터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 결혼은 일러. 엄마, 나는 사람 재가면서 만나는 거 못해. 지금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도 걱정하니까 걱정 덜어드리려고 인사시킨 거야. 그래도 직접 보니까 마음은 놓이지?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쩐지 알면 할수록 외동이라는 것도 걸리고 홀어머니인 것도 걸리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니. 요즘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시집살이 옛말이라지만 그래도 예전 같으면 기피 대상 1호 신랑감이잖아. 우리 귀한 막내 시집 보내는데 그런 지 말고 좀 편안한 곳에 보내고 싶어서 그래. 아유 모르겠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만 원래 딸 가진 부모는 끝까지 걱정인 거지. 네 오빠들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유독 너는 걱정이다. 이거사. 엄마도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새언니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만의 착각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엄마가 워낙 새언니들한테 연락도 먼저 안 하고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하는 스타일이신데 툭하면 애 봐달라고 번갈아 엄마 찾는 게 새언니들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 입장이기도 하고 또 딸을 가진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안 보이던 여러 면들이 보였던 듯합니다. 남자친구가 살갑게 구는데도 그리 좋아하시지 않은 걸 보면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왕래를 하기 시작하니
괜히 남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도 너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 먼저 말 꺼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집 언제 가볼까? 글쎄, 오빠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좋지 뭐.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각 잡고 결혼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2, 3년 안에는 결혼을 하자 했고 예비 시댁 쪽에서도 아예 만나는 김에 1년 안에는 결혼을 해라라는 말도 나온 상태였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과 먼저 알고 지낸다는 것도 아셨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남자친구 집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친구 집은 평범한 집안입니다. 다만 남자친구 아버지가 저와 교제 전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줄곧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 모르게 빚이 있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물려받을 재산이 조금 더 많아서 상속 포기하지 않고 한정 승인 신청을 했는데 막상 빚을 갚고 보니 겨우 집 한 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업하는 시아버지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졸지에 아들에게 기대 살게 된 거죠. 외동이라 어머니가 아들을 남달리 사랑하실 거라는 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가 은근히 자기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아들들 중에서 자기 엄마랑 살갑게 지내고 자랑까지 하는 아들이 귀하다는 건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오빠가 둘이나 있지만 두 오빠는 엄마에게 전혀 살갑지 않거든요. 늘 엄마가 하는 질문에는 단답형이고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 없고요. 그런데 남편은 신기할 정도로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랑 친한 게 신기해서요. 오빠는 엄마랑 어찌 그리 사이가 좋아? 우리 집 오빠들은 엄마한테 엄청 무뚝뚝하고 사춘기 때도 엄마 속 엄청 뒤집어 놨었거든? 솔직히 오빠 같은 아들 되게 드문 거 알아? 그래? 나는 다른 집 아들들도 나 같은 줄 알았지. 워낙 우리 엄마랑 내가 어릴 때부터 친했어. 외동이기도 하고 엄마가 나 정성으로 키우신 거 내가 잘 알거든. 나한테 거는 기대는 크셨지만 그렇다고 부담은 안 주셨어. 사춘기 때도 엄마랑 친했단 말이야? 그럼 오빠는 아직 사춘기 안 온 거 아닐까? 원래 사춘기 때는 아들들이 엄마랑 싸워야 국룰인 건데? 나도 나름 반항은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늘 믿고 기다려주셨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도 엄마랑 대면대면 하다가 대학 가면서 엄마랑 다시 가까워진 거야. 남자친구에게 들은 것으로만 어머니를 상상하자면 아들에게 늘 자상하고 잔소리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실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이 바로 저의 외모 칭찬이었습니다. 너무 예쁘네.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러네. 우리 아들 제 눈에 안경일까 봐 걱정했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것처럼 얼굴이 낯설다는 게 우리가 인연인가 보다. 어디 있다가 이제 만났니? 아, 어머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이렇게 얼굴 봤으니까 앞으로는 얼굴 자주 보고 살자. 그래야 친해지지. 엄마, 실제로 보니까 이제 마음 놓이죠? 엄마가 나이 어리다고 걱정하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어머니가 긴장하고 있었던 저에게 환하게 웃어주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은 남자친구가 밖에서 먹자고 해서 남자친구 집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날은 에피소드랄 게 딱히 없습니다. 즐겁게 대화 나누며 식사했고 어머니도 저에게 이런저런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남자친구 말대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긴 했어요. 무슨 대화 끝에는 늘 우리 아들이 이래서 우리 아들이 저번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셨다고 생각해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보자는 말에 간혹 연락도 드렸고 백화점 가서 제 화장품 사다가 생각나면 엄마 거랑 어머니 것까지 사서 남자친구 통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뭘 더 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직 결혼 말도 나오지 않은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더 친해진다는 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고 남자친구와 연애가 한 2년쯤 넘어가던 무렵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은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는 뭔가 저를 대하시는 게 미묘하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뭔가 저를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에게서 뭔가 껄끄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살갑게 굴어봤지만 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고 불러놓고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어머니가 저 오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와서 의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날은 언제로 잡을 거냐 물어보시길래 내년 봄쯤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다 집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나 집 얻어주실 여력이 없으시잖아. 그래서 회사 근처로 예산 맞춰서 대출받아서 얻겠다고 했는데 삐지셨지 뭐야. 왜 삐지셨는데? 아니 회사 근처로 우리 힘으로 얻겠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어머니가 나 장가가도 근처에 살게 하고 싶으셨나 봐. 어머니는 지금 사는 아파트 팔아서 나 보태주시고 작은 집에서 사시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 출퇴근이 1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잖아. 무조건 우리 집이랑 네 회사랑 중간 지점은 되는 곳에 얻어야 한다고 했더니 집에서 너무 멀리라고 화를 내시더라고. 뭐?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나는 친정에서 2시간이나 되는 거리잖아. 직장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해도 매일 왕복 2시간을 어찌 다녀? 그건 오빠 어머니께 꼭 확실히 말씀드려. 내가 말씀 안 드렸겠어? 근데 막무가내셔. 왜 엄마한테 멀리 살려고 하냐고 무조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는 살아야 한다고 우기시잖아. 아,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싫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엄청 서운하신가 봐. 그래서 오늘 너 있는데도 좀 냉랭하셨던 거야.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정을 들으니 이해는 갔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른 아닌가요? 아들이 신혼집 멀리 오는다고 삐져서 예비 며느리에게 냉랭하게 대하다니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내비치는 모습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설마 하니 우리를 당신이 근처에 살게 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친정은 일산, 남자친구와 저의 직장은 서울이었고 시댁은 자그마치 평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출퇴근하면서 진짜 몇 년 동안 힘들었다고 했는데 결혼하면 출퇴근 편해지겠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댁 근처라뇨. 저나 남자친구 둘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길 게 아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더니만 걱정이라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좋아하시잖냐. 며느리 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도 막상 너 보니까 아마 아들을 뺏기는 기분이 드셨나 봐.
아들 빼앗긴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막 우시더라. 네가 당분간 우리 어머니 좀 쌀쌀맞게 구셔도 전화도 하고 애교도 떨고 잘해드리면 아마 금방 기분 풀어주실 거야.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자기 엄마에게 잘해드리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뭔가 살짝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예쁘게 보시는 줄만 알았을 때도 전화 한 통화하려면 그날 몇 시간 전부터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할 말을 적어놓고 울기도 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애교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하라 그러면 더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때부터가 저랑 어머니가 뭔가 맞지 않다고 느꼈고 결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말대로 몇 번은 어머니가 차갑게 받으셔도 식사는 하셨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것저것 안부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저는 앵무새도 아니고 감정 있는 사람인데요. 엄마 친구들에게도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르는 저는 결혼하면 시어머니에게 애교 떨면서 잘할 거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애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교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 우리 엄마가 막내딸을 8살이나 많은 남의 집 아들에게 빼앗기는 입장 아닌가요? 제가 치사해 보일까봐 말은 안 했지만 나이만 제가 어린 게 아니라 모든 조건에서 나은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부모님께 말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 후에 만났을 때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추석 지났을 즈음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대뜸 이듬해 봄에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풀리셨나 했죠. 결혼하기로 맘먹었을 때 빨리 날 잡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너도 올겨울 지나면 벌써 30 바라보는 나이 아니니. 우리 아들도 나이가 벌써 35이 넘었고 내가 아들을 아무리 끼고 살고 싶어도 더는 아니지 싶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빨리 상견례 날 잡으라고 하셔서요. 괜찮으시면 날짜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후인 11월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서로 말씀을 많이 하지도 않으셨고요. 굳이 말하자면 좋은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남자친구가 얘기한 데다 예단 예물 같은 건 간소하게 하기로 논의가 끝난 상태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일상 근처로 신혼집을 얻는 줄 아셔서 굳이 시어머니가 마음 불편해하실 말들은 꺼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정말 아무 도움 주지 않아도 되겠냐? 혹시 우리가 해줄 게 있다면 말해달라. 웬만한 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정해라. 우리는 아무렴 다 좋다. 이 정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4년 차에 모은 돈을 뻔히 아는 엄마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며 증여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상견례까지 하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하필 코로나가 절정이던 시기라 우리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결혼식 자체에 들뜬 나머지 마음대로 웨딩 촬영도 먼저 하자고 하고 예식장도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가 나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랑 예비 남편을 단톡방에 초대를 하시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이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다 공지하마. 결혼 준비하면서 할 말 있으면 여기다가 말할 테니 너도 할 말 있으면 하렴. 단톡방 이름은 가족 단톡방.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단톡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나가버릴까 고민했지만 어머니가 저 싹수 없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단톡방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간섭이 참 어마무시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신사임당의 빙의라도 하신 건지, 결혼하면 남편에게 아침밥을 꼭 차려줘야 한다며 반찬 만드는 레시피를 링크까지 보내시질 않나. 아내가 뇌조를 잘해야 남편이 잘 된다는 고리타분한 조언 등등이 단톡방에 도배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말하시면서 귀한 아들을 저에게 주니 너는 내가 한 것보다 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개소리까지 말입니다. 결혼 준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셨으면서 난데없이 예식장도 걸고 넘어지셨어요. 예식장 정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만 왜 식장을 시어머니 의견 묻지도 않고 거기서 하느냐부터 시작이었죠. 제가 예비 남편에게 우리 결혼식장 정한 거 어머니가 분명 허락하신 거 아니었냐 했더니 자기도 왜 갑자기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무시하라길래 진짜 무시했습니다. 그 뒤 아무 말 없었던 거 보면 아마도 그냥 생트집이셨던 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여자로서 가장 예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간섭을 단톡방에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비싼 거 하지 마라. 어차피 몇 시간 입고 말 건데 돈 100씩 써서 뭐 한다니. 그냥 최대한 싼 걸로 해. 어머니, 그래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제가 입고 싶은 거 제 돈 내고 입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혼 반지를 굳이 비싼 돈 주고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살림하느라 낄 일도 없다면서요. 제일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복 고르러 종로주단에 친정엄마와 예비시모까지 모시고 넷이 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포로 핑크 계통의 한복을 고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복집 직원이 시모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신부 측 어머니가 입는 계열이에요. 저쪽에서 원단 다시 골라보세요. 어머, 신랑 신부 한복색 정해놓은 법이라도 있대요? 나는 이런 화사한 색깔이 어울리는데 파란색은 얼굴에 받지를 않아요. 아니, 시어머니 본인이 시집 간답니까? 예비 남편은 창피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나랑 엄마는 둘이서 먼저 고르고 일 있어서 먼저 집에 간다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나중에 듣자니까 파란색은 죽어도 싫다 하셔서 예비 신랑이 어머니를 어르고 달래 겨우 옥색인지 뭔지 초록 계열로 했다고 들었네요. 결혼 준비가 어렵고 많이 싸운다는 말은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말하면 네가 뭐가 모자라 그런 집에 가냐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평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멍청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왜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 얻는 문제를 먼저 확실히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왜 빨리 집부터 알아보지 않느냐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상의해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은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주말 하루를 온종일 집만 보러 다녔습니다. 우리 예산은 2억의 전세를 얻는 거였는데 일산이 비싼 동네이기는 하지만 대출 없이도 20년 넘은 구축은 충분히 전세가 가능했어요. 물론 평수가 넓지는 않았습니다만 20평대라 해도 요즘은 다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에다 주인이 리모델링한 집 많아서 제 마음에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아이고 얘, 이 수압 좀 봐라. 이래가지고 빨래는 고사하고 설거지나 제대로 하겠니? 오래된 집은 이래서 안 돼. 녹물도 나오겠다. 이 집은 안 돼. 다른 집에 가서는 이 집은 결로가 있네. 베란다에 곰팡이 좀 봐라. 단열이 엉망이라 이런 거지. 집이 구조가 이게 뭐니? 아무리 둘이 살아도 30평은 돼야 숨 쉬고 살지. 30평 이하는 보지도 말어라. 안 되겠다 얘. 오늘 집들은 당초 전셋값만 비싸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전세인데 굳이 넓은 데 살아서 뭐 하게요.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아무리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본 집 5군데를 전부 퇴짜 놓으셨습니다. 보태주는 것도 한 푼 없으면서 말입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 시모 돈으로 집 얻어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속이 끓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우리가 살 집인데 왜 저러시나 싶었지만 일단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셔? 우리 신혼집 봐주신다길래 같이 간 거잖아. 근데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우리 신혼집을 못 얻게 회방 놓으신 거야. 안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는 자꾸 우리가 먼데 사는 게 싫으신가 봐. 어제도 계속 얘기하시더라. 나도 어머니가 계속 고집 부리시면 결혼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번만 넘어가 줘. 다음에도 어머니가 이런 식이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오빠. 제발 어머니 감싸지만 말고 내 생각도 좀 해줘. 가뜩이나 저번 한복 사건 때문에 우리 엄마 엄청 마음 안 좋으신 거 몰라? 더 트러블 만들지 말아줘. 예비 남편에게 알겠다는 다짐을 받고 얘기를 끝냈고 앞으로 집은 우리 둘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대역 폭탄은 그 일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 주말에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신분증과 도장을 잊지 말고 챙겨오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일단 힘들게 운전해가며 예비시댁에 갔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어디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일단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요.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처구니 없게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동산을 왜요? 예, 아무래도 니들이 내 집 근처에서 사는 게 100번 낫겠다 싶어. 나도 혼자 있을 생각하니 도저히 적적해서 안 되겠고. 네가 직장 다니면서 내 아들 아침밥 굶길까 봐 불안해서 니들만 따로 살게 못 두겠어. 그러니까 오늘 내 말대로 하고 이 동네에서 집 다시 보자꾸나. 내가 정말 괜찮은지 봐뒀어. 일단 거기 먼저 가보자. 어머니의 뜬금없는 신혼집 공격에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어머님 집 근처로 집을 얻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 출퇴근은 생각 안 하세요? 이 문제는 얘기 끝난 거잖아요. 출퇴근 핑계 댈 거 없어. 여기서 천철 타면 서울 금방이야. SRT 타고 다니면 힘들 거 하나 없어. 같은 돈이면 여기서 훨씬 좋은 집 얻을 수 있잖니. 아참, 그리고 좁은 평수 말고 무조건 30평대 집으로 알아봐라. 내가 지난주에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요즘 34평에도 방이 4개나 되더라. 어찌나 집이 넓은지 몰라. 아참, 혹시 모르니까 안방은 당분간 좀 비워둬. 혹시 주말 같은 때는 내가 자고 갈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얼마나 좋니? 너 일한다고 바쁜데 내가 밥 해주면 너도 좋은 거잖아. 그놈의 밥이 대체 뭔가요? 다 커서 장가 가려는 아들이 아침밥 챙겨 먹이는 일이 그리도 중요한 일인가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결혼하는 거죠. 어머니가 살지 고르실 일 아니잖아요. 좋아요. 뭐 어머니가 아들이 저한테 밥 못 얻어먹을까 봐 걱정돼서 어머니 집 근처로 어는다 치자고요. 근데 왜 안방은 비워놓으라는 건데요? 어머니 설마 안방을 어머니 방으로 하려고요? 뭐 겸사겸사 그렇게 하자는 거지. 내가 말했잖니. 30평대지만 방이 4개나 된다고 말이야. 너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 와서 가끔 자고 간다면 문간방 내주려고 했어? 당연히 안방을 내줘야지.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시며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어머니와 제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은 부동산 사장이 밖으로 나오더니만 어머니를 보고는 반갑다는 듯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최 우사님,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 며칠 전에 보고 가계약금 걸어놓은 집 보러 며느리랑 가신다고 했죠? 근데 집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여사님 집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집 파는 거 무지 힘든 거 아시죠?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팔아야 해요. 어머나 사장님, 아이 그 얘기는 우리 며느리 없을 때 하시지. 일단 우리 애들 살 신혼집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부동산 사장님 입막음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고요. 아니 집 파시고 아들네랑 같이 살 집 본다고 하셔서 제가 구조 기똥차게 빠진 집으로 추천해드린 건데 며느리님이 혹시 모르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의 말인즉슨 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럼 대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요? 갑자기 살던 집을 내놓고 왜 굳이 이 동네에 우리 신혼집을 얻으라고 하시며 안방까지 비워두라고 하신 건지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속뜻을 잘 알겠네요. 어머니는 아들이랑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저를 속여가면서까지 말이죠. 설마 오늘 저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 계약이라도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화가 났지만 오히려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다 결정하고 이해시키면 될 거라 생각했지. 너도 그래. 너는 여기다가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꼭 네 남편이랑 친정 근처에서 살아야겠니? 너희 부모는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 나는 혼자고 우리 아들밖에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얼굴까지 못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30이 훌쩍 넘은 아들을 아직 본인 자아와 분리를 못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인생을 분리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나쁜 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지만 이런 정신 상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 아실 겁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집 보러 못 가겠어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끼고 사셔야겠네요. 제가 포기할 테니까 어머니가 아들 보낼 준비되면 그때 장가 보내세요. 저는 못 하겠네요. 오늘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랑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혼 안 해요. 뭐야? 내가 니들 신혼집에 가계약금까지 보내놨는데 파혼이라니. 나랑 밀당할 생각하지 말어. 파혼 통보했으니 더 이상 어머니라고 하기도 싫더라고요. 아줌마가 집 내놓고 우리랑 같이 살려고 한 거 혹시 아들도 알아요? 만약에 안다면 더 실망이네요. 오빠도 저를 속이고 아줌마랑 한통속이었다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알고 모르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아줌마도 제발 꿈 깨세요. 언제까지 아들 끼고 사시려고 하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좋은 원처 다 놓치고 오빠는 40 넘어도 장가 못 가요.
어머니 아들이 뭐 떼돈을 번대요? 재벌이라도 돼요?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누가 어머니 아들한테 장가를 올까요? 제가 한 말 제발 좀 잘 되새겨 보세요. 저는 갑니다. 어머니는 뒤돌아서는 제 뒤통수 들여 온갖 험한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정까지 똑 떨어지게 해주시더군요. 예비 남편에게 문자로 파혼 통보하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운전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전화통에는 그날부터 예비 남편과 그 엄마의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저에게 듣기도 전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어요. 하필 자기 없을 때 제가 와서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리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 선수를 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는 부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고 처음부터 뭔가 찝찝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 찾아보게 당장 파혼하라고 하셨어요. 당장 남자친구가 못 올라오는 상황이라 전화로 설명하고 이 결혼 못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많이 뭐라고 했어. 실수하신 거라고 말했으니까 제발 마음 풀어. 네가 싫다고 하면 오늘부터 일절 엄마 연락 안 해도 상관없어. 나도 앞으로 엄마 가서 다 막아줄게. 집 문제는 정말 몰랐던 일이야. 어머니가 이런 일 꾸미는 거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결혼 접었으니까. 생각해보니 오빠도 그래. 솔직히 오빠는 어머니한테 잘하고 노력하라는 말 나한테 꽤나 많이 했던 거 알지? 지금이야 나한테 사과하고 어머니 나무라는 액션이라도 하겠지만 결혼하면 분명 아물랑할 사람이 오빠야. 내가 멍청하게 그걸 몰랐다. 맨날 뭘 그리 좋게 좋게 지내자는 건데 내 속 뒤집어져도 오빠 마음 편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나는 내 앞길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은 절대 못 가.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손해본 건 각자 정산하고 끝내자. 남자친구는 구구절절 변명하며 매달렸지만 저의 파혼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깨지게 생겼는데 남자가 무슨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지금에야 남자가 많이 맞춰준다고 하지만 결혼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더라고요. 역시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 말을 잘 듣는 거고요. 파혼 후 지금은 그 사람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저 정도면 안전이별을 한 거다 싶어요. 그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다른 여자로 갈아탔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뭐든 이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네요. 분명한 건 그 인간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장가가긴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드렸으니 40살, 50살 될 때까지 잘 키우며 사시길 바라봅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결혼하느니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인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앞날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